누구나 다 때가 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부자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사람이면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확보를 해서 네, 부투TV의 김수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유튜브 부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자본심이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작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심이라고 한다면 약간 자본주의? 약간 거기에서 뭔가 마인드?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러니까 자본심이 그 정해진 그런 사전적 단어는 아닌데, 네. 저랑 그때 이제 출판 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좀 자본주의에서 당당하게 살자. 또 제가 워낙 마인드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단어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본심. 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너무 어른 느낌이 있나? 네, 왜냐면 또 저희 그 부투TV 구독자분들이 좀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자본심 그리고 그 표지를 딱 보면 뭐 약간 중국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한 1, 2주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지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심. 네. 뭔가 딱 뇌리 꽂히네요. 뭔가 연상이 되고 네. 책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감사합니다. 이제 부투TV에서 네.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세대를 이제 중심으로 다양한 그 자본심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계신데 네. 2030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시기가 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그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건데 그때 제 기억에 한 135만 정도가 나왔거든요. 와. 네, 근데 그때 구독자분들이 한 1, 2만 됐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막 저도 보는데 이게 뭐 엄청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어서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근데 그때 이제 찍었던 이 영상인데 이게 이제 제가 저희 PD님 앞에서 이제 뭐 칠판 앞에서 막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또 저희 PD님도 부동산적으로는 초보자니까 뭐 몰입이 좀 안 돼 하는 것 같아서 좀 실생활 얘기를 한 거죠. 약간 그 2030 세대들의 현실, 네. 공감 포인트. 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유튜브로 업로드할지는 몰랐고, 네, 그냥 이제 촬영은 하면서 이거 그럼 한번 보자, 뭐 이제 결혼을 하겠지, 뭐 해서 이렇게 막 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다. 네, 이 얘기를 이제 되게 현실감 있게 풀었던 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뭐 두 남녀 싱글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한 2, 3년 차 때 아기가 생기고, 보통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뭐 월세, 반전세 요즘은 특히나 아니면 이제 뭐 전세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2년 뒤, 4년 뒤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베이비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와이프 쪽 소득이 날아갈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갑자기 혼자 그냥 한 2, 300 벌면서 살던 싱글 남성이 이제 다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뭐 결혼도 그렇고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 3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집값이라는 게 뭐 요즘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동안 워낙 뭐 한 5년에서 7년 동안 급등을 해온 장이니까 2년마다 전세금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고, 저도 아직 결혼 안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생애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각자 다르게 사는 것 같지만 10대 때 벌어지는 일들, 뭐 20대 결혼하고 30대 이후에 뭐 퇴사, 어떤 큰 줄기의 생애의 어떤 그 리듬은 다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조금 예상을 하고 있자는 거죠. 네, 꼭 닥쳐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조금만 앞에 한 몇 년만 미리 준비를 해도 좀 이렇게
특히나 투자 측면에서 좀 편해지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리 준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축을 잘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껴 쓴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약간 좀 뭐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물건을 잘 살펴봐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었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거주 형태가 뭐 월세, 전세, 네. 자가 그 세 개인데 누구나 다 집이 필요한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집은 필수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그때 가서 아, 하면은 그걸 다 깨닫거든요. 저도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투자를 했고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운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펼쳐질 일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부동산적인 거를 나중에 뭐 애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바빠요. 또 삶에 치이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막 이걸 알려고 하기보다 조금 이왕이면 전 싱글일 때 네. 부동산이란 거에 좀 눈을 떠서 그걸 꼭 그러니까 자가 마련이 아니라 뭐 내가 설령 월세를 살더라도 나는 어디 원룸 오피에 살더라도 어디선가에 좀 월세를 받고 있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시세 차익용으로 어디에 묻어둔다든가 그런 행위를 조금은 인생에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했으면 좋겠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자라는 게 안 평범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부자라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부자를 꿈꾼다는 건 평범하지 않은 걸 꿈꾸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인생의 시기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데 지금 왜 그런 걸 하지라는 행위를 미리 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부자가 되는 좀 가능성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네. 일반적인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긴 한데 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뭐 눈앞에 닥친 뭐 결혼, 그 다음에 뭐 아기 낳으면 또 육아 뭐 등등 이거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딱 마련하려고 보니까 집값은 그때 당시에 이제 훌쩍 그쵸. 올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당장 뭐 오늘 이번 달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급한 일부터 계속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히나 투자는 그런 식으로 대하면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조금이라도 당연히 다 바쁘고 힘드시고 정신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그걸 부자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사람이면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확보를 해서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인생 전체 주기에서 중요한 일을 조금 미리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매년 조금은 더 그 또래들보다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고 저는 그 21살 때 첫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뭐 겁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덕에 이제 남들이 이제 부동산 관심 가질 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연령대가 낮아져서 한 30대 되면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만 해도 40대가 돼야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2006년, 7년 이때 보면은. 그럼 그때 이제 갓 스물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뭐 그때 너무 힘들고 고독했지만 이게 해가 거듭되면서 되게 편해지는 걸 느꼈어가지고 그럼 제가 뭐 엄청 유능하거나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고 그걸 책에서 접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 피 같은 종잣돈을 걸고 투자자로서 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 말에 잘 안 휘둘리죠. 직접 그거를 내 돈을 넣으면서 오랜 기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 살이라도 좀 미리 겪으시면 정말 훨씬 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월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었을 때 일단 부자 되기 위해서 네. 좀 뭐 투자라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인드셋을 먹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2030이 뭐 현 시점에서 네. 어떻게 이제 좀 프로세스를 밟아야지 네. 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이런 요즘 컨텐츠가 범람해서 그렇죠. 뭐 뻔한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근데 다들 뻔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돈을 버는 행위. 저는 그걸 이제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 가져오기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번다는 거는 네. 뭐 무의식 중에 약간 근로자 마인드, 노동소득이라든지 네, 약간 좀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단어라는 건 그 쓰임에 따라서 다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돈 가져오기라는 워딩을 쓰는 걸 권해드리고, 그럼 약간 사업가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돈이란 건 남이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래죠, 거래. 네. 근데 이제 월급쟁이 마인드는 내가 뭐 돈 벌러 간다, 이번 달 벌게, 이런 마인드라면, 돈 가져오기라는, 결국 같은 행위를 말하는데, 그래도 그 대하는 어떤 마인드나 시야가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여하튼 돈 가져오기가 한 개의 축이죠. 그러니까 소득 활동이죠. 소득 활동.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이제 돈 불리기죠. 돈 불리기. 그래서 가져온 돈을 어떻게 잘 불리느냐. 그럼 지금은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춰야 됐지만, 네. 요즘 시기에는 이걸 두 개를 갖추기가 더 수월해졌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돈 가져오기가 지금 온라인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 종잣돈 모을 때만 해도 뭐 이런 뭐 스마트폰도 없던 때여서, 처음 이제 막 부동산 할 때는, 네. 그리고 온라인 마켓이 없었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 뭐 스토어나 이런 유통 쪽으로 뭐 컨텐츠 비즈니스 이런 걸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부동산 얘기를 주된 어떤 툴로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돈 가져오기에서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요즘은. 네, 단순히 내가 한 달 내 시간과 노동력을 넣어서 200~300 버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행위로도 월 수천, 뭐 억 단위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그 능력, 돈 가져오는 능력하고 이제 그 돈 불리는 능력, 그거 두 개를 이제 다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금은 시야를 좀 크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네. 왜냐면 투자금이 뭐 뒤에서 투자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시드가 너무 작으면 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워낙 뭐 전문가셔서 잘 아시지만, 뭐 네. 같은 20% 수익률을 내도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이 돈이 붙는 속도도 다르고, 그렇죠. 그걸 접하는 마인드도 달라지잖아요. 이게 시드가 너무 작으면 조급해지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투자는 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같이 눈을 뜨자는 거. 네. 그렇다면 이제 확실히 이게 부동산에 한정을 짓는 건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 또 요즘 세상 자체가 워낙 또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뭐 블로거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부업이라고 하죠. 그런 네네.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보고, 또 그런 돈을 또 잘 불리는 그런 또 자세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네. 부자 되기 위해서는 꼭 네. 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겪은 바로는 진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퇴근 후에, 네. 아까 뭐 부자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직장인은 9 to 6 일하고 뭐 출퇴근 시간 쓰고 결국 집에 와서 한 8, 9시 돼서 그때부터 취침하기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뭐 그냥 어떤 거 보고 그냥 쉬고 다들 늘어지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가면 내년에도 똑같을 거고 내후년에도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금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뭐 어떤 거든 요즘은 워낙 그런 컨텐츠들이 다양하니까,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하고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한번 정말 냉정히
어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진짜 내가 부자가 될 건가? 그 굳은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허투루 돈 안 쓰거든요. 그리고 허튼 자리에 안 나가고 내가 유익하지도 않고 그냥 내 어떤 감정만 소모하는 그런 자리에 안 나갈 건데 다들 근데 그게 즐겁죠. 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고 근데 진짜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굳은 결심을 한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좀 달리 살 수 있거든요. 내가 TV 보고 싶은 거, 뭐 유튜브 보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술 먹고 놀고 싶은 거를 안 할 수 있죠. 왜냐면 정말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니까. 저도 한창 이제 20대 때 투자할 때 뭐 친구들 만나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어디 가서 놀고 싶고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럼 그 시기를 저는 포기를 했던 거고. 네. 물론 근데 그거를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그 시기에 포기하고 열심히 산다고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내가 뭐 지금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한테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건 아니지만 근데 확률적으로 그 전자가 부자가 될 확률은 높은 것이고 네. 그래서 다 가질 수는 없다. 네,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특정 시기는 내가 정말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 뭐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겠다.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걸 한번 깊게 한번 파겠다. 네, 그 시기를 좀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악착같이 한다고 무조건 뭐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배워가는 게 있잖아요. 성장해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속도의 차이긴 하지만은 뭐 빨리빨리 해서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것저것 학습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률적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 열심히 축구를 한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못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투자도 약간 그런 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내가 공부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저는 한때 그 회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공부한다고 될까? 네. 이거 공부의 영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는데 네. 그래도 확률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투자를 잘하는 어떤 뭐 세계적인 구루들이나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이 그냥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슈퍼겜이나 어떤 자산가 된 분들 보면 공부한다고 꼭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된 분들 중에 공부 안 한 사람은 없거든요. 투자 공부를. 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좀 CD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택의 폭이 달라지고 네. 또 할 수 있는 또 돈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 규모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 약간 상징적인 금액이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뭔가 뭐 주식을 하든 뭐 부동산을 하든 일단 1억은 모으고 시작해라 그런 것들이 좀 대세긴 한데 네. 그래서 약간 좀 종잣돈 모으는 팁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솔직하시네요. 네, 뭐 저도 그런 걸로 막
뻔한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방법이 어딨나요? 종잣돈 모으는데 안 써야죠. 그러니까 종잣돈 모으는 공식이 수입 빼기 지출인데 그렇죠. 네,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 그게 결국 잉여 종잣돈인 건데 안 써야죠. 안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 제가 드리는 팁은 결국 사람을 만나면 돈이 나가거든요. 네, 사람을 만나서 가만히 둘이 서 있지 않잖아요. 뭐 길에서 만나서 둘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커피숍을 가건, 밥집을 가건, 뭐 술집을 가건, 데이트를 하건 다 그게 돈인데 결국엔 그걸 안 하면 그래도 좀 수월하다. 이렇게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늘 만나던 사람들, 뭐 오래된 친구들이나 그냥 뻔한 사람들 그걸 잠깐 특정 기간에 끊으시라는 거예요. 끊고 그럼 자연스레 만남이 줄어드니까 돈이 나갈 일이 줄어들고 돈도 돈인데 내가 시간이 확보되고 우리 아까 부자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남겨진 시간을 내가 정말 부자가 되겠다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유튜브도 그냥 이렇게 뻔히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어떤 특정 주제를 딱 정해서 몰입해서 보신다거나 왜냐면 유튜브 영상도 좋은 건 확실히 많거든요. 네, 뭐 이상한 영상도 많지만 유익한 영상도 정말 많아서 그런 방법 아니면 정말 책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특정 책들을 뭐 10권 이상 구매를 해서 그거를 좀 몰입해서 보신다던가 그러면 돈이 나갈 일이 줄어들고 나는 이제 자발적인 어떤 고독 상태로 가니까 어떤 학습도 그렇고 자꾸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종잣돈 모으기 너무 중요하고요. 이 과정 안 거친 부자 없고요. 뭐 증여나 상속이 아닌 이상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들 거쳤고 철저히 고독했던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래요. 어떤 뭐 쿠폰 활용 뭐 요새 뭐 많잖아요. 어떤 뭐 멤버십 뭐 그런 거보다 그냥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자. 네. 그러면 또 돈이 이렇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또 그 쾌감도 있거든요. 맞아요. 모아가는. 네. 그럼 절대 그게 뭔가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인드를 좀 바꿔서 나는 지금 술 먹고 싶은데 뭐 친구 만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 또 그 재미가 있어서 어느 순간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제 돈을 안 쓰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게 그나마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 네, 일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종잣돈을 모으셨나요? 그러면? 그쵸, 이제 안 만났죠. 친구들을 안 만났고, 뭐, 밖에서 뭐, 무슨 쇼핑은 당연히 안 했고, 밥도 웬만하면, 집에 가서 먹고 다시 나오고, 네. 워낙 그 20대 때 그때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싶으니까,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약간 요리를 취미로 가져라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나지 말고 그냥 네가 해 먹어라. 네,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굴려야 될 텐데 네. 이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을 모았다고 하면 결국 투자의 영역, 네. 이제 돈을 던지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전쟁터거든요. 네, 정말 실전 싸움이고 내가 어떻게 모은 종잣돈이에요. 정말 피같이 모은 종잣돈인데. 그러게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를 또 투자는 또 이렇게 쉽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우리가 투자자로서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그냥 유아죠, 유아. 그럼 본인이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주식이 맞는 사람인지, 뭐 코인이 맞는 사람인지, 부동산이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부동산 안에서도 본인이 어떤 상품이 맞고 어떤 매입 방법이 맞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끼와 어떤 기질 이런 게 맞물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 해봤잖아요. 그럼 경험을 해야 되는데 피 같은 종잣돈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예를 들어 내가 뭐 1억을 모았어. 뭐 5천을 모았어. 그럼 그걸 다 쓸 게 아니라 네. 일부만 쓰는 투자를 일단 시작을 하셔야죠. 아. 일부만 쓰는. 그럼 뭐 주식이면 뭐 1,000만 원이면
일단 100만 원만 먼저 보내본다든가. 정찰병 그런 느낌. 그죠. 정찰병을 보내는 느낌으로 그걸 먼저 시작해서 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시장을 보는 감각도 있지만 이때 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심리. 네. 엄청 휘둘리잖아요. 맞아요, 초보 때는. 네. 뭐 주식 같은 경우로는 매일 이걸 보고 있고 부동산도 이게 뭐 부동산이 매일 오르나요? 근데 호갱노는 매일 쳐본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적으로 아직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전부가 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그럼 그걸 절대 다 쓰지 않는다. 설령 만약 상승장이면 다 쓰지 않았던 걸 후회하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아, 그때 좀 더 넣을 걸, 더 좋은 아파트 살 걸.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이게 지금 1, 2년 내에 승부 볼 투자가 아니고 뭐 뻔한 말이지만 투자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 기간에 좀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피같이 모은 종잣돈을 다 넣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다 공부하고 시작하는 네,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맞아요. 뭐 네. 무슨 정해진 시험도 아니고 어떤 분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부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 20대 초반 투자할 때 이 정도면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그래도 그걸 저지르면서 뭔가 5만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냥 겁이 난다.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 생각해서 계속 미뤘다면 뭐 아마 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용기를 내셔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게 완성은 아닐지라도 시작을 한다. 대신에 정찰병 보내는 수준으로 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부자분들의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네. 일단은 약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이 불확실성을 안고 네. 뭔가 경험을 해보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쵸. 많은 부를 창출을 한다든지 다 알고 하면 이미 다 늦었고 누구나 다 뛰어드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그럼요. 그럼요. 그건 저는 요즘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바닥을 누가 아나요? 그건 아무리 고수도 몰라요. 매번 맞출 수 없고 뭐 다 예견했던 분들 욕 엄청 먹잖아요, 요즘에. 오래 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참 그게 대중은 항상 그게 안 돼요. 네, 이때는 아예 또 확 식고요. 네, 다시 또 오를 때 관심을 갖고 그럼 항상 그게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군중이 벌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중이 다 같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공부도 공부지만 마인드적으로 내가 항상 그 소수의 입장이 되려는 훈련을 외롭죠. 외롭지만 우리 그 얼음판 이론 있잖아요. 저기 뭐 강물에서 꽁꽁 얼어 있는데 이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도 없을 때는 두려워서 거기 못 뛰어들잖아요. 혹시나 내가 거기에 깨져가지고 근데 다 거기서 막 놀고 있어. 그럼 저게 안전한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그 얼음이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항상 소수의 입장이 되는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인드 훈련을 조금 이 초보 때부터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의 네.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네. 결혼이잖아요. 결혼. 네네. 그래서 약간 결혼에 대해서 네. 좀 조언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겪게 되는 생애의 주기는 정해져 있다. 누구나 다 10대 시절이 있고요. 20대 대학을 가고 그 다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 육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퇴사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 정해진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외면하면 나중에 그 막다른 어떤 길에 내가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시간을 내셔서 그러니까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인생이지만 조금은 몇 년 뒤에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결국은 또 내 집 마련, 출산, 육아 그게 엮여서 문제잖아요. 사실 그게 안 엮이면 결혼도 요즘 2030 MZ세대가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말이 많고 고민이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제, 또 애 낳는 문제, 거기서 항상 갈등이 있으니까 좀 미리 공부를 하시면 특히나 부동산은 그래서 미리 이거를 극복하면 좋거든요. 미리 그 퀘스트를 딱 통과를 해놓으면 네, 어쨌거나 이걸 겪을 문제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종잣돈커녕 사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특히나 요즘 뭐 연끌족도 많고 하는데 네네. 뭐 금리만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게 저는 뭐 돈을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한 개인의 또는 그 한 집안의 그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떤 굴레,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그래서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혁명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하고요. 부자로서 그러니까 여유롭게 태어난 사람은 또 계속 그 자녀도 여유로울 확률이 높습니다. 허튼 짓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그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이 말, 뭐 언어, 생각, 뭐 그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세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행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모으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모님, 친인척, 내가 살던 곳, 거기서 맺었던 어떤 친구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죠. 뭐 잠깐 투자 공부 오래 했다고 해서 내 평생에 어떤 그 쌓여져 온 그 관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좀 될 만하면 내 원래 굴레가 자꾸 날 끌어당기는.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집이야. 그럼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 5천만 원 모았어. 네네. 한 2, 3년 열심히 살아서. 근데 참 그 서글픈 건 그걸 예를 들어 뭐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나 친척에 얘기하면 그걸 또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고. 그죠? 무슨 투자냐. 뭐 또 그게 힘든 사람이 좀 생깁니다.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선뜻 주기도 그렇고. 네. 나는 또 이걸 정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럼 정말 그게 좌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난 속에서 지금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어디선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은 어느 순간에 냉정하게 그거를 좀 끊어내고 그 특정 시기는 네, 본인 스스로를 좀 담금질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나도 지금 흔들리거든요. 나도 지금 불인이고 나도 지금 초보자에서 이게 맞나? 흔들리는데 거기서 뭐 가족들이나 원래 친구들이 툭툭 던지는 말에 너가 뭐 그런다고 부자 될 것 같아?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소주나 하자. 뭐 그런 거에서 오는 좌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좀 굳게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네.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 좀 마인드셋, 자본심을 키우기 위한 마인드셋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실제로 약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최근 시장이 정말 안 좋죠. 뭐 네.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렇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좀 사볼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저는 지금 이제 2022년 저희가 이제 11월에서 12월 이때를 맞이하는 시점인데, 뭐, 늘 정해진 답은 없어요. 계속 시장 상황은 변하니까. 근데 지금 저희 촬영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은 저는 경매만 보자. 네. 이게 제가 경매적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그렇게 자산을 불려온 사람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일반 매매를 굳이 급하게, 그러니까 바닥 지금 약간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네. 수도권의 그 하락폭이 가파른데 투자의 격언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진 거를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지금 경매적으로는 전국 이런 낙찰 흐름들을 보면 너무너무 싸게 됩니다. 그럼 그 너무너무락이라는 건 일반 매매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격대로 낙찰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낙찰가가 지금 부동산 시세가 그 낙찰가까지 떨어지면 세상은 끝날 겁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이거를 알아요. 특히나 경매를 할 줄 아는 다주택자분들은 이 시장 흐름을 아는데 명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지난 정부에서부터 뭐 워낙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나와서 뭐 취득세적으로만 봐도 뭐 비규제 포함 2건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취득세 허들이 뭐 8% 10%가 확 뛰기 때문에 알아도 못 해요. 뭐 8% 10% 내면서까지 또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8% 10%라는 게 5억짜리면은 거의 5천만 원 돈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양도세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 무주택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대하는 초보자 무주택자의 마인드는 일단 전세 살다가 뭐 청약 한번 넣어보고 되면 땡큐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한번 이제 한 어느 정도 뭐 자녀들이 이제 클 때쯤에 한번 내 집 장만해야지 이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건 알아요. 근데 이걸 좀 트레이닝을 마인드적으로 하시면 경매가 지금 저는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거 아닌 이상은 지금 굳이 매입할 필요 없다. 더 지켜보셔도 된다. 네, 다들 내년 일단은 상반기를 얘기를 하는데 굳이 네, 특히나 수도권이라고 하면 지방은 또 약간 다른 면은 있거든요. 네, 근데 지방을 막 임장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일반적인 무주택자 분들께는 경매를 좀 배워보시라. 더 나아가서는 한번 입찰까지 시도를 해서 그러면 지난 뭐 코로나 때부터 또는 그 이전 정부에서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좀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열렸다는 거. 부동산 경매적으로 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키워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일반 부동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네.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죠. 워낙 뭐 1기 신도시 일산부터 해서 분당, 뭐 윤석열 정부 초기 뭐 취임 전부터 이미 이게 그 당선 공약이었고, 네. 근데 지금 뭐 이게 의미가 있나요? 요즘 시장은. 네, 그냥 아예 지금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고 내가 1기 신도시가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또는 뭐 서울 도심,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길게 보고 여기에 뭐 재개발을 묶어둔다 또는 재건축을 묶어둔다 뭐 저는 그 방향성은 좋다고 보고요. 근데 또 애매한 게 첫 투자를 과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냉정히 얘기해서. 이게 현 정부의 큰 방향성인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내 부동산 1호, 2호 재개발 투자를 한다? 재건축 투자를 한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렇게 시장 심리가 죽으면 사업성이 무너지는 걸 다들 지금 보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 속도가 갑자기
바로 될 것 같다가 피가 막 팍팍 붙다가 또 확 그게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알고 계시되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경매가 그나마 좀 접근해볼 만한, 어떻게 그나마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 수단 기회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질문을 좀 달리해서, 네네. 그렇다면 경매에 투자한다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많이들 이제 네. 자주 하시는 질문이고요. 제일 많이 하신 질문. 그쵸. 네. 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진짜.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왜 어렵냐면, 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사실 지금 투자를 할 마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왜냐면 또 그러거든요. 지금 저 혼자 돈이 없어요. 돈을 더 모아올게요. 아, 그때 또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한 3천만 원 있으면 소액 부동산 할 수는 있다. 네. 그리고 뭐 무피, 풀피라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 레버리지잖아요. 그렇죠.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경매는 이제 경락잔금대출, 또 일반 매매에서는 뭐 전세 세팅, 그렇게 뭐 그러니까 낙찰받고 뭐 임차를 놨더니 경락잔금 대출 받고 월세를 놨어. 아니면 뭐 전세를 놨어. 그러면 다시 돈이 회수돼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무피야, 돈이 안 들었어. 뭐 풀피야, 플러스피야, 돈이 오히려 조금 남았어. 이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3천 정도 보죠. 기본적으로는 3천 정도. 그렇다고 막 몇백만 원짜리 지금 토지를 몇백만 원짜리 토지를 초보자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잘못하면 그냥 평생 우리 집안에 갑오로 남는 거거든요. 땅 문서 그냥 하나. 그쵸? 그래서 내가 주거용 물건을 할 수밖에 없고요. 첫 투자는. 네. 뭐, 첫 투자로 상가 토지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 그럼 주거용 물건에서도 아파트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그 정도인데, 그래도 사람이 좀 살만한, 너무 고생을 하지 않을 물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미니멈 3천이라고 볼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 정도는 모아야, 그러니까 꼭 부동산 투자도 투자지만 일반 직장인, 뭐 싱글 직장인이 그럼 한 1년여, 2년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그걸 모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인드적으로도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1,000만 원도 못 모았다. 내가 예를 들어 30 전후인데 1,000만 원도 못 모았다. 뭐 집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네. 내가 그냥 버는 돈 다 쓴 건데.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모으시면 조그맣게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초보 경매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주거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 그 네네. 정도는 또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마련이 돼야지 사실 또 이렇게 마인드셋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죠? 그쵸. 그런 차원에서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서서 또 뭐 수도권이라든지 그쪽 집값은 막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방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약간 좀 크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그다음에 네.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두 지역 간의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16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도 네. 이렇게 갑자기 고금리로 갈지 몰랐고요. 우크라이나 저런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몰랐고, 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뭐 단정 짓는 제 스스로도 그런 워딩을 쓰지도 않고, 제 스스로 시장을 바라볼 때도 시장은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제가 나이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시장을 대하는. 왠지 생긴 건 그냥 막 갭투자 되게 공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고, 네. 근데 부동산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 중에, 그러니까 금리를 다들 간과를 했던 거고, 왜냐면 지금 뭐 전세 대출이라는 게 결국 다 금리 시장인 건데, 뭐 서울 수도권은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뭐 아예 막 반토막 나라, 뭐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없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좀 끊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일단 뭐 당장 4분기 굳이 일반 매매로 수도권 매입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요. 아, 네,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좀 더 본다.
바닥을 다진 걸 그러니까 바닥을 다진 걸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경매적으로 지금 서울, 특히나 이 경기부터 인천 쪽이 엄청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경매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방 쪽은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그리고 광주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강원도에 뭐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의 중소도시, 소도시들을 말하는 건데 거기는 뭐 워낙 무너진 곳들도 있고요. 뭐 세종이라든가 뭐 대구도 그렇고 근데 또 생각보다 잘 버티는 곳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냐면 그럼 거기는 지금 뭐 금리의 여파가 없는 거냐? 거기만 저금리 시장이냐? 그게 아니라 공급이 정말 적은 곳들. 그러니까 공급 앞에 장사 없거든요. 지금은 심리적으로 전국이 다 약간 소강 상태지만 지금 뭐 연준 발해서 금리가 이제 아직 정점이 안 왔잖아요. 맞아요. 네. 정점이 왔다는 게 이제 다들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다시 그 지역의 본질 가치로 어떤 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쪽 보신다고 하면은 철저히 공급 물량이 적은 쪽 위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큰 어떤 리스크에서는 조금 극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되게 뭐 호재 지역이라고 해서 네. 많이 떴었던 일기 신도시, GTX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뭐 윤석열 정부 공약, 일기 신도시, 뭐 GTX,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 투자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좋았던 지역이 뭐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 같은 뭐 일산의 분당들이 새 아파트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안 좋은 지역들인데 교통적으로 뭐 GTX나 이런 광역교통망이 뚫리면서 물리적 거리야 그대로지만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쪽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큰 트렌드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이 호재를 얘기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는 건 뭐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오고 있는 장에서 그냥 그 조그만 어떤 그 튜브의 그냥 움직임만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일기 신도시 호재가 어떠냐 이 얘기는 지금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절대 사면 안 돼, 꼭 피해야 할 부동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투자에 있어서 절대라는 표현은 없다고 봅니다. 네, 절대라는 표현은 없다고 보고 그래도 좀 초보자 때 피했으면 하시는 거는 뭐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뭐 지주택, 뭐 지역주택 조합 그리고 뭐 그 뭐 원수에게 추천해라 뭐 이런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내 원수에게 추천해라 해서 그리고 뭐 신도시 분양 상가라든가 그 기획부동산 지방의 토지 같은 거 소액 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왜 나한테까지 이런 기회가 왔지? 내가 초보자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그거를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네, 그래서 완전 첫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주택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왕이면 소형 아파트라든가 자금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면 오피스텔, 그죠? 저는 빌라도 1억 1호는 아닌 것 같아요. 1억 1호는. 네, 그러니까 뭐 경매로 정말 저렴한 매물이 내가 살려고 하는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정말 좋은 게 나왔어요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같이 지금 그 취득세 명의 규제가 있는 결국 규제 지역은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럼 굳이 그거를 아파트가 아닌 상품에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건 항상 그 시장 상황에 좀 맞게 그 단어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저는 아파트를 하시는 게 맞다. 네,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이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뭐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연준에서는 금리가 팍팍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자 되기 좋은 시기다. 네. 역발상 관점에서 40년 만에 뭐 정말 인생 역전 기회가 왔다. 네네. 이런 좀 워딩이라든지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대표님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군중과 반대로 하는데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시장이 다수를 돈 벌게 해준 적이 없어요. 네, 부라는 건 결국 상대적인 거고 내가 소나타 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티코 타고 있으면 내가 부자인 거고요. 그래요. 내가 벤츠 타고 있어도 다 벤츠 타고 있으면 난 부자가 아닌. 그러니까 부라는 게 결국 상대적인 건데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 섣불리 매수하세요는 아니더라도 그냥 워낙 다양한 그 어떤 수준의 분들이 지금 들으실 거니까 뭐 공부량도 차이가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 근데 어쨌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저도 느낀 게 이번에도 느꼈고 코로나 때도 느꼈고 계속 이제 저도 계속 초심을 다지면서 느끼는 게 다들 좋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터졌어요. 네. 그리고 다들 끝났어 할 때 지나가고 보면 그때 너무 좋은 기회였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분명히 그러니까 대중적인 느낌은 약간 이르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항상 부자는 이럴 때 탄생했다는 거. 그래서 절대 지금 뭐 시장이 죽었으니까 관심 식지 마시고 잘 좀 분석을 해보시면 뭐 꼭 40년 만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큰 기회가 온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 정말 다수를 위해서 네. 이렇게 움직인 적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좀 네. 인상에 남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확실히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자본심을 갖고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이 출간하신 책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난 좀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부트캠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네. 여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수영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